오늘장 잘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만나봐야겠죠?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코스피 지수, 대한민국 증시가 드디어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가면서 코스피 지수 이제 3,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000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말씀하셨듯이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싹쓸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장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세가 연출된 상태고요. 삼성전자의 강세로 인해서 다른 금융주라든가 일부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압도적인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선물과 그리고 현물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갔고요. 다만 기관 투자가들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 만큼 금융 투자는 단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더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외국인에 의해서 강세장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진행이 될 때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 일변도에서 상승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기 좋은 이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시장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흐름을 지켜보면요. 대형주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지러우실 것 같거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지속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상당히 압도적이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기관들에 의한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역시 저평가됐고 기업 밸류와 관련된 그런 호재를 가진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앞으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는 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르고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들도 여전히 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고요. 은행주를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요. 기업 밸류라는 재료는 하반기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더 그 재료가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조선주와 은행주 같은 섹터들은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면서 좀 불안했던 그런 장세 흐름이 한번 나타났었죠.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연속 3일째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 간의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반격도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하락했던 종목들이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못 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제 삼성 SDI를 선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소외 종목들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시 바라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높여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선은행 대형주도 좋고 이 소외된 종목에서도 온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시장 전반에 체력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에 큐사인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자, 연이틀 급등하면서 주가 87,100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강도 높은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300만 주, 기관들이 680만 주를 살 정도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는 상당히 강력한 호재였고요.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다가 엔비디아의 컬테스트까지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목표가 일단 9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로 올라서 약간의 이격이 커진 만큼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더 진행되셨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매도하지 말고 좀 더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치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ETF 관련주들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소개를 드렸을 때 바로 이제 지수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주가 22,190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전개됐습니다. 자, 역시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시세는 아닙니다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하반기 본격적인 강세장이 진입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조선주들 중에 하나옵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고는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여전히 HD한국조선이라든가 현대비포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조선주들의 업황 개선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오션도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늦은 만큼 또 못 오른 만큼 반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보전력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역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종목의 공통점은 상승 추세가 아직 열려 있으니 계속해 홀딩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또 주시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역시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제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 접근이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자, 코덱스 코스닥 151 레버리지라는 ETF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와 비슷한 종목인데요. 코스닥 150빛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도 오늘 395원 상승해서 11,450원 기록했죠.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오다가 최근 연속 3일째 반등세를 기록했고, 자, 코스닥 151 레버리지도 역시 3일째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미치대 하단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상승폭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들로 매기가 강화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 주도의 강세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도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늦은 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소외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서 충분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위치인 만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가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제약이라든가 2차 전지인데 이들 섹터의 성장 가치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성장세는 분명히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높여가시 바라고 코스닥 151 레버리지, 코스피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바닥권에 출발하고 있는 만큼 매수가는요, 11,45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일간 기간이 정말 무섭게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까지의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